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해 봅시다. 발전 문제가 뭐죠? 저요? 원본 가지고 있는 친구. 잠깐만. 원본을 안 줬구나, 내가. (14번부터가) 발전이네요. 음, 14번부터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프라임 갖고 이것일 때 이것을 구하여라,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x 마이너스 g'x는 그럼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되나요? 자, 그럼 얘는 fx 마이너스 gx를 뭐 한 거죠? 미분한 거예요. 얘를 뭐 적당히 hx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x가 이렇게 됐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0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h'x가 0이면 hx는 뭐였겠어요? 틀려도 혼내지 않을게요. 뭐였겠어요? h'x가 0이랍니다. hx를 미분한 거죠. 상수. 적당히 뭘로 잡을까요? k. k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x라는 식이 이렇게 상수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g5, g3, f5, f3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5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h5는 그러니까 f5-g5가 k인 거죠. 3도 들어가 있으니까 3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그쵸? 네, 넣어볼게요. 그러면 f3-g3 이렇게 되나?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k죠. 됐어요? 따라오고 있죠? 근데 F5랑 F3을 빼네? 그리고 G5랑 또 G3을 빼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아래 위로 빼볼까요, 그냥? 네. 그러면 F5-F3 마이너스 G5 플러스 G3 되나요? 근데 그냥 쓰자. G3 는 뭐가 되죠? 0이 돼요. 그러면 F5-F3은 G5-G3이 되죠? 근데 얘가 뭐래? A래. 그러면 F5-F3은 뭐가 돼요? 그래서 답이 A예요. 그래요. 좀 어색하죠? 그쵸? 좀 어색하신데 보통 요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나오면은 서로 다른 세 함수 fx, gx, hx에 대하여
hx는 fx-gx이고 이것이고 뭐 이러실 때 관한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요거를 알려주면. 근데 이거를 안 알려주었으니까 그거를 내가 만들어냈단 말이야. 요 과정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얘를 만들어 냈다라면 그 다음은 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써먹기 위해서 어쨌든 5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해보는 거죠. 그리고 미분도 해보고 되겠어요? 그러면서 요거 두 개 뺀 게 상수가 나와야 미분해서 0이 되면서 같아지겠죠? 그쵸? 됐나?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미분해서 똑같으려면 일단 식이 똑같고 상수는 달라도 돼요. 되나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하나같이 처음 만나시게 되면 당황해서 이제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높아지죠. 풀어본 적이 없으면. 물론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 이제 어디서 나오는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운이죠, 운. 그러니까 이번 시험만 하더라도 이번에 고장고 애들 시험 봤는데 내가 고장고 애들 시험 전날에 쌤 저 뭐 풀어야 되나요? 라고 하길래 고1 고장고니까 이과니까 고장고 이과생이니까 야 마무리 뭐 자기 스토리 풀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니에요. 교과서를 한번 더 풀겠어요. 라고 했는데 교과서에서 다 나왔어요. 정말로 숫자만 바꿔서. 그래서 어떤 애들은 답을 외워가지고 푼 애도 있고 그 정도. 내가 만약에 자기 스토리 풀라고 했는데 애들이 네 자기 스토리 풀게요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쵸? 운이죠.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거 뭐 해야 될까요? 요거 뭐 해야 될까요? 미분하시면 되죠. 얘를 적분한 게 얘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f'x, gx를 구해내시려면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4x-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가지고 또 미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개를 아래 위로 더해보시면 f'x, gx 더하기 fx, g'x는 6x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서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곱미분을 한 결과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fx, gx가 나온다. 얘를 적분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좌변 적분해서 얘가 됐으니까 우변 적분하시게 되면 뭐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일 거고 문제에서 0 집어넣으면 2 나온다고 하니까 c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1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좋네요. 이 문제 굉장히 좋네요. 마음에 쏙 듭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풀러. F'1은 0. 그쵸? 풀러. 기함수. 그러니까
홀수 짝수? 홀수만 남아있어야죠. 그래야 기함수가 돼서 원점 대칭이 되지. 됐어요? 됐어요? 보통 3차 함수하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홀짝이니까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야. 네. 기함수는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 홀수를 지우죠. 근데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함수라는 것은 홀수 차수를 기함수라고 해요. 홀수 차수를 기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 홀수 차수를 정적분을 절대값이 같은 범위,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범위에서 정적분을 하시게 되면 얘는 우함수, 기함수, 얘는 기함수기 때문에 정적분 계산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지운다. 라는 거지. 여기서 홀수를 지운다는 건 아니에요. 기함수는 홀수 차수다. 근데 그 홀수 차수를 정적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정적분할 때 지워버린다. 어차피 0이 나올 거니까. 됐나요? 이 계산 얼마 나온다고?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빼면 0이 나온다고. 이거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0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기함수는 얘가 기함수인데 정적분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되게 되면 어차피 0이 나올 거니까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기함수다. 그러니까 홀수 차수다. 그래서 얘들만 남는다. 인 거고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에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연립하시면 되죠. 식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여기서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식이 하나 더 있어요. x축 y는요. 됐죠? 네. 자, 해보죠. 요거 써먹어야 되니까 미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1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이 된대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a가 돼서 얘를 ax세제곱 마이너스 3a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신다라면 이렇게 되겠고 이걸 풀어서 x를 구하면 그 x가 의미하는 게 뭐냐? 교점의 x좌표죠. 연립을 해서 구해낸 x는 교점의 x좌표죠.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연립을 해서 x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뭐 굳이 이건 사실 인수분해 안 해도 되긴 한데 x가 뭐가 나오죠? 루트 3이 나오고 0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고
근데 그 와중에 양수인 거 구하라고 하니까 루트 3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문제를 좀 쭉 천천히 이제 따라가면서 힌트를 뽑아내서 그 힌트들을 적절히 조합을 하셔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근데 힌트 자체가 그렇게 쉬운 힌트는 아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그냥 풀어라가 아니라 교점 끌어들여서 개념을 좀 더 깊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1학년 때 했었던 내용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참 그쵸? 미분 때부터 계속 강조가 되어 오는 문제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난번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번에도 안 나올 것이냐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출제율은 항상 높은, 특히 서술형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준비하지 않고 서술형이 나오면 훅 갑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어요. 교과서 창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과서 창사뿐만 아니라 창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수준별 저 뒤에 발전에도 있고 중간에도 한번 있고 이 문제가 교과서 군데군데 있어요.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사에서 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단계가 있어요. 그쵸?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 답이 나온다 였어요. 미분에서는. 근데 적분에서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죠. 어쨌든 첫 번째 단계 뭐였죠? 0. 그렇죠.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넣죠. 그러면 f00 넣었으니까 0이 되고 0 넣으면 0 넣으면 0 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f0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미분 개수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물론 얘 대신에 다른 힌트가 주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무조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어렵다고 하는 마당에 얘를 대체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미분계수가 하나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시는 거죠. 근데 적분에서는 이 문제가 엔간하면 안 나오긴 하는데 미분이 주가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근데 시험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얘는 0 플러스 h니까 뭐 h고요. f0은 아까 우리가 1인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과 같은 힌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함수의 정의를 쓰죠. 그러니까 주가 미분이에요. 미분이 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이씨, 그걸 알면 내가 송호고 바로 앞에서 정문회 앞에다가 학원을 차리지 내가 남의 학원에서 이러고 있겠냐. 자, 요거 비교해 보시면 y 대신에 h가 들어갔죠. 그래서 y 대신에 h를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fx. 그러면 소거되고 요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요건 얼마죠? 2x. 그래서 f'x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뭐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그럼 이제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힌트 하나 더 주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0 집어넣으면 1 나온다. 그래서 c가 1이다. 완성했습니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서술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문과생이 이거 시험 범위일 때는 객관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과생이, 이과생이 1학기 때 이게 시험 범위였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 문제가 그냥 객관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C8번입니다. 졸려. 내가 요즘 계속 잠을 못 잤더니 졸려. 자, 도함수 fx, g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라지 fx가 fx에서 gx를 뺀 거를 적분한 거, 부정적분한 거랍니다. 했을 때 라지 fx가 0이 되게끔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교점의 개수를 세알주시는 문제가 되죠.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죠. 라지 fx, y는 라지 fx 그래프를 그리시고 y는 0, x축이 되겠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교점, 이 세 개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y는 라지 fx 요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기억나시나요? 미분 파트라서 식 주어지면 그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3차식 뭐 y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나?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미분해야죠. 미분해서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하시고 그 x를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호를 가지고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하냐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y값을 구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찍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서 0이 되게끔 하는, 즉 극점이 될 수 있는 값을 골라내고 그 극점들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했었어요. 문과생들이시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면 이제 수능 보실 때 최저 맞추실 때 수학은 빼세요. 이 중에서 수업 다음 주부터 듣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쵸. 다음 주부터죠. 니들은 시험 기간이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빠지게 되겠죠. 다음 주 일요일 수업부터는 나오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화일일 거예요, 아마. 화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꼭 그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모의고사 나 수업이 필요하시다라면 다른 학원을 가시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안 맞으면 다른 학원을 가서라도 모의고사 수업을 필요하다라면 시작을 하셔야 돼요. 6월달 좀 이따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방학 끝나죠. 이제 슬슬 해볼까 하면은 중간고사예요. 그럼 중간고사는 일단 잘 봐야 되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해야지.
그럼 이제 기말고사예요. 그럼 기말고사 끝나고 열심히 해야지 하면은 벌써 7월 달이에요. 그럼 수능까지 5개월 남아요. 4개월 남아요. 4개월. 100일 조금 더 남아요. 100일.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수학이 급한 게 아니야. 사탐부터 해야지.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결국 이도저도 안 돼요. 그러면 9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저가 없는 대학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최저가 없는 대학을 찾기 시작하시면서 대학이 밑으로 자꾸 내려올 거예요.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저기 위에 있는데 거기 위에 있는 대학들은 다 최저를 보니까 대학을 낮추는 거죠. 낮추다 이제 최저가 없는 대학을 찾으시면 충청도에 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가시면 되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야. 난 얘기했다. 알겠지? 나중에 또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라지 f 프라임 x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하셔야죠. 라지 f x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자, 라지 f 프라임 x는 뭐가 되죠?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x를 구하셔야 되잖아. 그치? 그럼 fx랑 gx랑 빼서 0이 되게끔 하는 x는 fx랑 gx랑 같게 하는 x죠. 그리고 그것은 fx 그래프와 gx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될 거예요. 얼마예요?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래서 라지 fx를 미분해서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이 x들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부호 확인하셔야죠. 알파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 부호 보시는 거야. 알파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 즉 fx에서 gx를 뺀 게 알파보다 작을 때는 fx에서 gx를 빼면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죠.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 돼요? 안 돼요? fx의 그래프가 주어졌고 gx의 그래프가 주어졌잖아요. fx랑 gx를 뺀다는 얘기는 x끼리 뺀다는 얘기예요, y끼리 뺀다는 얘기예요? y끼리 뺀다는 얘기예요. 자,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fx 빨간 거의 y가 커요, 초록색의 y가 커요? 빨간 거 fx의 y가 크죠? 그러니까 빼면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fx에서 gx, 즉 빨간 거에서 초록색 걸 빼면 부호가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 개형 봤으니까 이제 값 찾아야죠. 값. 알파를 넣어야죠. 알파를 넣으시면 뭐가 나오죠? 알파를 넣으면 뭐 F알파가 나오겠지 뭐. 도함수에다 넣으시는 게 아니죠. 여기 값 찾을 때는. 그쵸? 원래 함수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Y값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 프라임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라지 F 베타. 여기서는 라지 F 감마.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점이 알파 콤마 라지 알파, 이 점은 베타 콤마 라지 베타, 이 점은 감마 콤마 라지 감마, 이렇게 극점들의 좌표가 찍히겠죠. 자, 이제 그래프 그렸어요. y는 0 그래프를 그립시다. 근데 문제는 이 점들의 y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그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교점이 어떻게 되게끔 그어야 돼요? 3개가 되게끔 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게끔 그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게끔 긋는다라는 게 어떻게 긋는 거냐? 얘가 뭐가 되게끔? 0이 되게끔 긋는 거죠.
얘가 y는 0 그래프잖아요. y는 0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게끔, 즉 이 점의 y좌표가 0이 되게끔, 즉 이렇게 되게끔 그어주시면 교점이 3개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적분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적분이기보다는 미분에 가까운 문제이다.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 하지만 뭐 아무튼 그래요. 제일 좋은 건 다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몰라, 알아서 해. 알아서 1등 받는다며. 너도 1등 받는다 그랬나? 아, 넌 아니에요? 너만 그랬어요? 같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 있는 세 문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적분을 최대한 이제 활용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은 15번 문제. 이 문제가 물론 미분을 해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곱미분의 역연산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느냐, 그게 적분 내용이 들어가죠. 다른 거는 이제 미분 위주로 돌아갔었는데. 됐나요?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15번부터네요. 무슨 문제죠? 정적분 함수 문제 중에서도 극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적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를 적당하게 뭘로 잡고 ft 정도로 잡고 ft를 적분하는 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 ft. 범위는 1부터 x 세제곱까지. 그러면 fx 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f1 그리고 분모에 x 마이너스 1이 깔리고 리미트 x는 1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까지 외우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정적분 함수 문제 중에서도 극한 문제는 적분하는 척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미분계수가 만들어진다를 기억을 하시라고.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풀지랑, 자, 이제 요거 미분계수인데 요거랑 느낌이 달라요. 그러려면 여기에 지금 괄호 안에 세제곱 1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제곱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모에 뭐가 필요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분모 계산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근데 요거는 갑자기 1학년 게 또 곱셈 공식, 정말 1학년 1학기 극 초반에 배우시는 거죠. 극 초반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학년이 끝나가는 마당에, 그러니까 배운 지가 거의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거를 얘 때문에 틀리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선생님이 제곱 정도로, 그럼 x제곱 1, 그러면 여기다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곱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 이런 정도로 문제를 출제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분모가 우리가 원하던 모양이 만들어지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미분계수 f 라지 f 프라임 뭐가 만들어진다? 1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근데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가 되죠. 근데 스몰 f는 뭐냐면 얘죠.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3배 하면 답 나온다.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은 3인가요? 거기다 3배 하면은 9가 되겠네요. 되나요? 네. 정적분 함수 그 중에서도 극한 문제였습니다. 정적분 함수 문제 중에서도 극한 문제였습니다. 네? 3? 네? 3이에요? 1 넣으면 아 1이네요. 그쵸? 아, 얘가 1이네요. 그래서 이게 3인가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15번 했고 16번. 이거는 교과서에 있지 않나요? 이 문제 교과서에 없나요? 그래? 그럼 내가 어디서 본 거지? 내가 어디서 본 거지? 그럼 이 문제를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가? 없네. 아무튼 봅시다. 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라면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져요. 정적분 함수 문제라서 근데 극한이 없으니까 미분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fx가 1과 4가 주어지면서 식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커지죠, 덩치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힌트가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fx는 ax-1, x-4. 그럼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랑 똑같잖아, 지금. a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도 되는 걸 굳이 그래프로 힌트로 줬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갖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면 문제는 어쨌든 훨씬 쉽게 풀리게 된다. 그래프를 못 풀면 어쩔 수 없이 식으로 가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림을 감수하셔야죠. 자, x 값이 계속 바뀌는 함수입니다. 정적분 함수입니다. 그렇죠? x에서 1 넣어보면 1부터 2까지의 정적분 계산 결과가 나올 거고, 2 넣어보시면 2부터 3까지의 정적분 계산 결과가 나올 거고, 10 넣어보시면 10부터 11까지의 정적분 계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계산 결과가 일단 음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작으려면. 그치? 그러면 어디를 정적분해야,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어디를 정적분해야 음수가 나오겠어요? 3번. 요 부분, 여기 부분을 정적분해야 음수가 나오겠죠? 되나요? 그것도 어디에서 정적분하면 가장 작게 나올 거냐면, 여기 가운데 얼마야? 얼마예요? 2.5.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가 2.5입니다. 그럼 요 2.5를 기준으로 0.5칸씩 가면 몇 칸이 돼요? 한 칸이 되죠. 그리고 그때의 넓이가, 여기 잡히는 넓이 중에서 가장 큰 넓이가 구해지겠죠. 그러면서 정적분 계산 결과는 가장 작을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가 2.5잖아. 그리고 0.5, 0.5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그래서 2부터 정적분한 계산 결과가 가장 작다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여기는 중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2분의 K만큼 그러면 K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적분 값이 가장 작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2분의 K만큼 빼면 X값이 구해지겠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공식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공식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요령만 보시면 된다는 거야. 요령만. 일단 뭐부터 찾고, 일단 중점부터 찾고, 더해서 나누기 2. 그리고 여기가 몇 칸이냐. 만약에 여기가 2하고 칩시다. 그럼 몇 칸이에요? 두 칸인 거잖아. 1 넣으면 1부터 3까지 2칸, 2 넣으면 2부터 4까지 2칸, 3 넣으면 3부터 5까지 2칸. 그치?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좌와 우로 몇 칸씩 가면 된다. 한 칸씩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칸이 되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집어넣으시면 2분의 3부터 2분의 7까지 정적분 계산 결과가 가장 작아질 거란 얘기예요. 돼요? 이런 문제는 그냥 요령을 익히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복잡해집니다. 그 대신 이게 서술로 나오면 좀 이풀이로 진행하시게 되면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그래프로 풀면서 부연 설명이 없이 그냥 직관적 판단. 일단 음수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요만큼씩 갔을 때의 넓이가 가장 클 거다. 이때 넓이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정적분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을 거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받아들여 줄지. 받아들여 줘야 되거든요, 사실. 편법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까 내가 써줬던 그 알파, 베타 그 공식 있잖아.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답 집어낸 건 편법이죠.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글자를 써야지, 글자를 써야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객관식으로 나온다라면 이보다 더 좋은 풀이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 넘어갑니다. 17번입니다. 그만할까요? 괜찮아요? 계속 해도 돼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 fnx가 anx 플러스 2고 n은 1부터랍니다. 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이거? 모르겠다 싶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하시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야? fnx가 얘래요. 그럼 fn 플러스 1x는 an 플러스 1, x 플러스 2,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세제곱 얘인데 얘 대신에 an 플러스 1x 플러스 2를 넣었어요. x 4제곱 플러스 3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제곱 fnt 이번엔 여기다가 t를 넣으셔야죠. 그러면 ant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나? dt 됐죠? 그럼 여기서는 또 뭐 기본이 뭐겠어요? 여기 딱 보면 내가 나한테 배웠으면 나에 대한 대답이 있잖아요. 그쵸? 뭐예요? 구분이 돼야 되는데 K 문제랑 이 문제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K 문제가 아니죠.
자, 이 문제 뭐예요? 정적분 함수 중에서 미분. 오케이? 네. K 문제는 여기가 숫자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정적분 함수. 그 말은 x 값에 따라서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특정 상수 K로 둘 수 없잖아. 그치? 예, 범위가 정해져야 K 문제가 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K스럽죠. 문제가 K스러워요. 스럽기는. 근데 어쨌든 범위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K로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정적분 함수 문제다. 그 중에서도 리미트가 없으니까 미분 문제다. 예, 하시는 거죠. 그럼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미분하시면 무슨 미분이죠? 곱미분이에요.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시고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고 이렇게 되겠네요. 는 미분하시고 요거 미분하면 이제 t에다가 쳐박으면 되는 거니까 3 넣어야지. t 대신에 x를 넣어 주시면 미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3am 플러스 1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1x 세제곱은 4x 세제곱 플러스 3an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등식이 성립한다. 이기 때문에 항등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x 세제곱의 개수끼리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되고 x 제곱의 개수 미안합니다. x 제곱의 개수끼리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얘랑 더하면 4am 플러스 1인가요? 아니, 정리를 그냥 다시 하자. 요거랑 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4am 플러스 1는 4 플러스 3am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an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알파라면 얘는 뭐가 돼요? 알파 알파가 되죠. 알파가. 알파 더하기 1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 근거는 뭐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얘가 적혀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얘가 안 적혀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리미트 붙이시면 얘가 4알파는 4 플러스 3알파. 그래서 알파는 4. 그래서 4. 그래서 답이 4예요. 아이씨, 이런 게 시험에 나올라나? 모르겠다. 버리고 싶으면 버리세요. 그 대신 시험에 나오면 알아서들 하시고. 어차피 어렵다고 예고가 됐고, 그러면은 그리고 외부 교과서만 풀어서는 또 안 된다. 또 얘기도 하셨고, 어려운데 교과서만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어려운 문제를 땡겨오겠다. 교과서에서 안 낼 거야, 밖에서 낼 거야 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교과서에서 다 내고 쉬운 문제는 교과서 밖에서 갖고 와.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한 2, 3등급을 가르는 3, 4등급을 가르는 문제들 정도까지는 뭐 교과서에서, 그리고 한 80점까지는 한 4문제 정도가 이제 외부에서 땡겨 온다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3, 4문제 정도.
그럼 그 3, 4문제 중에서 교과서에서 뭐 한두 개 어려운 거 가지고 오고, 교과서 밖에서 한두 문제 어려운 거 가지고 오고. 근데 이제 그 문제의 난이도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건 뭐 모르는 거고. 자,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많어? 아직까지 차려물었어. 어이씨. 이거 무슨 문제죠? 오케이, 알아보실 수 있나요? 요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교과서에도 있는 거니까. 요건 무슨 문제죠? 정적분 함수. 그 중에서도 미분. 대답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하지. 그래서 미분하겠습니다. 요거 미분하면 G'X. 요거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얘래요. 교과서에서 풀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와 유사 문제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없어요? 좀 제대로 쳐다봐. 시험에 진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없어요? 안 돼요? 아이씨. 왜들 이래. 자, fx 더하기 gx는 얘를 미분한 게 얘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근데 00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c가 1. 되나요? 그 다음 fx gx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근데 00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c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얘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얘래요. 그럼 이제 fx, gx 각각 어떻게 구하죠? 조립제법에서 얘를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은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은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2와 조립제법을 하셔도 되고 뭐 짜집으셔도 되겠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거 두 개의 곱이니까 요거 두 개가 fx 하나는 gx라는 거죠.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얘가 또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과 곱이 얘들이 맞으니까 요 둘 중에 하나는 fx고 요 둘 중에 하나는 gx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졌을 때 뭐부터 봤어요? 합부터 봤어요? 곱부터 봤어요? 곱부터 봤단 말이야. 이거 두 개의 합이 얘고 이거 두 개의 곱이 얘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곱부터 본다는 거죠. 인수분해부터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할 거라고. 근데 숫자 왜 그지 같아?
묶어낼까? 일단 뭘로 묶이지? 2로밖에 못 묶어내나? 어이씨, 묶어내는데도 그지 같네. 그럼 뭐 해야 돼? 2호?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이 나오면 이렇게 그지 같진 않겠죠? 그쵸? 예,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아까 그 3차식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그지 같아요. 아이씨, 뭐 해봐. 안 나오는데. 36? 36? 해 돼요? 마마. 그래서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3,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마이너스를 이제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누구한테 줄 거냐? 근데 더 했는데 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얘한테 줘야 2개 더한 게 얘가 되겠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1 얘한테 줘야 2개 더해서 얘가 되겠어요? 뒤에 얘한테 마이너스 2를 줘야 요거 2개 더해서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둘 중에 한 놈이 fx고 또 다른 한 놈이 g'x라고. 그럼 요 둘 중에 뭐가 fx고 뭐가 g'x냐? 라는 건데 그러려면 힌트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정적분 함수에서 힌트가 부족하다라면 뭘 해야 되죠?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x에다 뭘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g1은 0이고 얼마가 되지? 10이 되나요? 그래서 요 둘 중에 1 집어넣어서 진짜 10이야? 1 집어넣어서 10이 나와야 돼. G3은 아이씨. 요 둘 중에 하나가 fx고 또 다른 하나는 g'x잖아요. 그쵸? 근데 f에 대한 힌트 없어? f에 대한 힌트 안 만들어지나? 아이씨. g'에 대한 힌트밖에 없어. 그러면은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건가? 얘가 g'x라면 g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가 되겠죠. 만약에 얘가 g'x라면 gx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이제 g1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1 넣어서 10이 되려면 얘가 1을 넣어서 10이 되려면 얘가 12가 돼야 되겠고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여기다가 1을 넣어서 10이 되려면 c는 3이 돼야 되겠죠. 근데 3 넣으면 0보다 커야 된대요. 3 넣어보시면 9 빼기 9 더하기 12 0보다 크나요? 커요. 여기다가 3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5 3 넣어보시면 36 더하기 3 그러면 0보다 커요? 아니죠. 그래서 얘가 gx다. 그럼 이제 g3을 구하여라. g3을 구해주시면은 10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왔다며. 이거는 이거 알아내는 거 그 다음부터가 더 빡세다. 그치? 네. 근데 어쨌든 요 문제랑 이 문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 아래에 있는 교과서 문제의 업그레이드 문제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네요.
보답 냈어요? 아, 지금 내게요. 지금 낼 거예요. 네. 몇 시에 집에 가죠? 저 10시요. 그러면 10시에 오세요. 그때부터 만들어 줄게요. 지금 어디 내요? 어? 지금 내요? 지금 내도 못 만들지. 좀 이따 와서 내. 응? 그만할까요? 왜? 집에 가려고? 왜? 가야 돼요. 가야 돼? 기숙사 들어가야 돼? 밤에 어? 원래 학기 프린트 받았어? 원래 학기 편법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그럼 편법을 써도 되는 문제랑 안 써도 되는 못 쓰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 그거 복리 무슨 있으잖아. 아파트 문제랑 복리가 다 복리 문제예요. 중간에 뭔가 변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근데 교과서를 새 걸로 하나 뽑아줄게요 지금. 알려주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 그러면 중대단원 프린트랑 창사 프린트랑 요거는 교과서에서 별 3개짜리 문제랑 발전 뒤에 수준별에 있는 발전 문제랑 창사 문제랑 모아놓은 프린트예요. 일단 이걸 먼저 푸시고 이걸 푸시고 중단원 대단원을 푸시고 그러고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유가 있다라면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운이야.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그냥 끄적끄적 거려봐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 또 풀어봐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 이제 그쵸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녁에 질문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생방 들어오세요. 됐어요. 자, 이거 뭐지?